제가 한 4, 50분 정도 뭐 강연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오늘은 뭐 되도록이면 뭐 좀 어렵지 않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그 포항공대 2기로 입학을 하고 나서 포항에 한 10년 정도를 살았었거든요. 뭐 학교 연구소 계속 있으면서. 그래서 저는 이 포항이 앞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로봇 자동화와 관련되어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고민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사실 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피지컬 AI 로봇 자동화 허브라고 되어 있는데요. 피지컬 AI가 무엇인지 일단 굉장히 좀 힘들고요. 로봇 자동화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냥 자동화라고 말씀은 많이 하시지만 이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또 허브란 말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우리가 뭐 클러스터, 뭐 허브 여러 가지 말들을 쓰지만 저는 포항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성장 엔진의 중요한 것들이 로봇 자동화와 관련된 산업이고요. 이 로봇 자동화가 보다 더 좀 원활하고 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피지컬 AI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뭐 피지컬 AI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그냥 최근에 보시면 뭐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 뭐 여러 이제 AI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AI들은 사실은 우리 화면 뒤에서 뭐 가상의 공간에서 무엇인가를 뭐 추론을 해서 사람을 이제 도와주는 이제 그런 것들. 근데 실제로 이런 그 화면 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산업 현장에 가만 놓고 보면 물론 IT나 그런 좀 사이버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성 향상도 굉장히 크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수행하는 작업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인구 사회학적인 문제라든지 뭐 노동 환경의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올려주는 일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러려면 결국에 그런 AI가 단순히 화면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실제 물리세계 뭐 이 물리세계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뭐 산업 현장에 놓고 보면 산업 현장에서 사람들이 수행하는 작업을 직접 수행해서 생산성을 올려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피지컬 AI는 꼭 휴머노이드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최근에 많이 보시는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차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피지컬 AI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자동차에 있는 비전 센서들이 도로와 주변의 사람이나 환경들을 인식을 하고 자동차 내에 있는 컴퓨터가 막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해서 엑셀러레이트나 브레이크나 스티어링 휠을 조작을 해서 운전을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피지컬 AI의 사례인데 이런 자동차들이 산업 현장에서 사람들이 하는 작업을 대체하기에는 많이 이제 부족한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실제로는 사람들은 대부분 팔과 손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뭐 조립을 한다든지 뭐 시편들을 뭐 이송시킨다든지 아니 뭐 비전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들은 전통적으로는 로보틱스에서 로봇 산업에서 로봇들이 수행하는 것들입니다. 뭐 많이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뭐 크다란 이제 자동차 용접하는 사는 로봇 팔들 있잖아요. 이 로봇 팔들이 기존에는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룰 방식이라고 하는데 어떤 규칙에 따라서 그런 자동화들을 수행해오고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런 규칙으로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데 로봇들이 직접 뭐 용접을 하든지 뭐 조립을 하든지 하려고 하면 뭔가 이 조금 더 AI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 두 개가 같이 이제 이루어지는 게 저는 피지컬 AI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작년 8월 기준으로 미국에 있는 그 휴머노이드 회사입니다. 뭐 이 피겨라는 회사에서 휴머노이드가 일반 우편물, 택배 작업을 수행하는 것들이거든요. 저렇게 이제 택배 물들이 쌓여 있으면 얘가 그 봐서 주소지를 라벨이 붙어 있는 것들을 인식을 해서 뒤집어서 컨베이어 벨트로 이송을 시킵니다. 이게 한 두세 시간 정도 연속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성공적으로 작업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휴머노이드와 피지컬 AI가 결합이 되었을 때, 어떤 이제 뭐 생산성을 올린다든지 뭐,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실제로 근데 가만 보시면, 아직까지 피지컬 AI가 화면에서 보여주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차이가 아직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보면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제가 봤을 때 일반 이 우편이 이분들 아마 이 속도의 한 3배 정도 속도를 하실 거예요. 지금 저기 우편물이 저렇게 쌓여 있잖아요. 저렇게 쌓여 있도록 이 주변적 컨베이어 벨트들을 다시 설치를 한 것이고요. 사실 이 로봇 가격도 물론 뭐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서 뭐 100만 대, 200만 대 수준이 되면 굉장히 이제 가격이 싸지겠지만 현재는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비싼 가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을 사실은 저는 이제 로보틱스를 뭐 전공을 했었지만 로보틱스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면서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이고요. 이런 어떤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AI 쪽에서 생성형 AI와 연동이 되면서 뭐 급격하게 이제 해결책들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굉장히 이제 빠르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피지컬 AI는 굉장히 이제 여러 분야에 쓸 수가 있다. 아까 제가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뭐 사람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뉴로메카는 이 자동화를 가장 뉴로메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피지컬은 대부분 자동화입니다. 즉 이렇게 실제 현재 수준에서 로봇 자동화를 보시면 뭐 교촌에 있는 이 튀김을 하는 전체 공정을 이제 뉴로메카 로봇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강원랜드의 그 카지노에서 지폐들을 자동으로 개수하고 뭐 처리를 내주는 굉장히 복잡한 자동화라든지 아니면 온실 같은 데서 로봇이 자율 이동을 하면서 모니터링하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이제 이 노동력이 필요하고 사실은 생산성이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분야. 그리고 특히 한국이 이런 산업 현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피지컬 AI에서 다른 경쟁국들을 따돌릴 수 있는 분야라고 한다면 이런 이제 자동화와 관련된 분야일 것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은 이런 자동화들이 로봇만 잘 있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지금 가만 보면 치킨이나 저런 지폐 개수나 영상이 재생되고 있지 않지만 저런 온실 같은 경우에 로봇 이외에 무수한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휴게소에서 로봇이 라면을 끓이는 그런 이제 시스템입니다.
여기 보면 로봇 팔은 저기 있는데 주변에 뭐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사람은 그냥 뭐 그 버너와 냄비만 있으면 라면을 다 잘 끓이는데 로봇이 라면을 끓이려고 하면 이 엄청난 이게 필요하거든요. 로봇 가격이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밖에 하지 않는데 이 주변 장치를 다 포함하면 5,000만 원, 6,000만 원 넘어갑니다. 실제로 이 로봇이 라면을 성공적으로 끓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냄비를 올려주고 라면을 넣고 스프를 넣고 하는 이런 주변에 자동화된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작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로봇 자동화가 여전히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융통성도 없고요. 사실은 이 라면 끓이는 로봇을 어디 뭐 다른 데 쓸 수도 없거든요. 실은 보면 이런 이 냄비들이 로봇이 작업하도록 이송시켜주는 컨베이어 벨트라든지 이 전체 프로그램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전자장치들이 있거든요. 이런 전자장치들과 연동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소위 우리가 그 시스템 통합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자동화 관련된 이 작업이 굉장히 이제 비싸고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계속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것들이 휴머노이드 로봇과 같이 사람과 동일한 형태를 지닌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팔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손이 있으니까 우리들이 어떤 물건이라도 집을 수 있는 만능의 어떤 이 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센스가 있으니까 구태여 우리들이 그 작업하고자 하는 대상물이 특정 위치에 정확하게 있지 않더라도 우리 인식에서 인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로봇이 자율 이동을 하든지 뭐 두 발로 걷든지 해서 컨베이어 벨트가 없더라도 자기가 가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로봇 산업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스템 자동화 산업 그리고 AI 산업 이것들이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첨단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과 같은 다양한 형태들이 나오면서 그런 하드웨어적인 비용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오늘 라면을 끓이다가 내일은 용접을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들이 프로그램은 그렇게 바꿔준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산업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만 있다고 하면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사실 아까 전체 그 자동화의 비용을 100이라고 봤을 때 로봇이 차지하는 비용은 한 15에서 20밖에 안 들고요. 이런 주변의 컨베이어 벨트라든지 다양한 기계 장치라든지 센스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한 40에서 50을 차지합니다. 이런 휴머노이드를 쓰게 되면 그 40, 50에서 한 절반 정도까지는 우리들이 현재 없앨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30에 35는 다 그 어떤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들과 관련된 것들. 예를 들면 라면을 이 일반 사람이 그 작업하는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뭐 물을 일단 적정량을 받아야 되고요. 뭐 이 라면 봉지를 뜯는다든지 라면을 끄집어낸다든지 그리고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집게를 해서 흔든다든지 뭐 계란을 깨어서 넣는다든지 다 된 라면을 접시에 담아서 낸다든지 그리고 결국에 설거지까지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의 기술들 하나하나가 로보틱스 관점에서 보면 너무너무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생성형 AI, 피지컬 AI가 나오기 전에는 전혀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영역입니다. 이제 이런 영역들이 연구실 사례에서 아니면 일부 데모들에서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너무 힘듭니다. 도대체 사람이
동지를 어떻게 뜯는지, 이거를 로봇에 어떻게 구현할 건지, 이런 힌트들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소위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기술들을 어떻게 데이터화할 건지,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화된 기술들을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다양한 로봇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식할 건지, 명령을 내릴 건지가 굉장히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이 부분이 피지컬 AI가 굉장히 잘하는 분야고 여전히 부족한 분야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TV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 단순한 배터리를 이런 거 바구니에 그러니까 이적재하는데도 이것들을 이 동작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사람들이 가상환경 속에서 직접 로봇을 원격 제어라고 합니다. 텔레오비라고 부르는데 원격 제어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모방학습을 시키면 생성형 AI가 이 어떤 우리들이 학습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적절하게 동작을 생성해내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이제 토대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작업들, 그걸 우리가 그냥 액션 데이터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그러니까 일반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히 우리가 뭐 산업 현장에서 전문 자격증이 없더라도 이런 일들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넓은 스케일이어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당장은 적용되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들은 이런 산업 현장에서 보면 이거 뉴로메카에서 모터를 만들 때 모터에 납땜을 하는 영상이거든요. 이 엔지니어들이 이 모터에 납땜을 하는데, 이 납땜하는 것들을 그리면 로봇이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납땜을 해야 되는 구멍을 인식을 하고 와이어가 이게 형태가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람은 너무나 능숙하게 잘합니다. 이거 한 10시간 정도만 익숙해지면 누가 오더라도 우리 모터 생산 라인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는 저런 가루들, 밀가루를 정량을 이렇게 분배하는, 디스펜싱하는 저런 작업들, 그걸 도대체 어떻게 로봇에 알려줄 건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성형, 그러니까 피지컬 AI 기술들을 잘 통해서 지금 보면 저 비전형의 와이어를 납땜해야 되는 구멍에 조금 위치들이 달라지더라도 잘 넣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게 1g 이내로 밀가루나 참깨나 소금들을 정확하게 디스펜싱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기술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피지컬 AI가 산업 자동화에 쓰였을 때 굉장히 효율적이다. 사실 이런 게 없으면 이런 일들을 물론 현재 자동화로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가겠죠. 납땜의 사례를 들면 저 모터를 항상 정확한 위치에 둬야 되고, 그리고 이 구멍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센서가 있어야 돼요. 와이어도 이게 비정형이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인식을 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비용이 1억, 2억 넘어가고 생산성이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겠다.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휴머노이드가 있냐? 사실 지금 살 수 있는 휴머노이드는 없습니다. 최근 뭐 중국에 그 동작들을 보여주는 한 수천만 원 하는 휴머노이드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산업 현장에서 쓰기 위한 휴머노이드로 쓸 수 있는 건 아직은 사실 없고요. 그리고 아까 그런 데이터들을 뽑아내기 위한 장소를 최근에 이제 데이터 팩토리라는 개념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있냐? 아직은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는 있지만 국내는 이런 게 없어요. 특히 산업 현장에서 아까 납땜하는 그런 엔지니어의 기술들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추출할 것인지,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의사가 백내장 수술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백내장인데 백내장 의사들이 하는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추출할까요? 아까처럼 뭐 손에다가 뭐 이상한 장갑을 끼워서 추출할 수도 없고 비전 센서로 봐서 힘이 내리면 측정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데이터를 추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추출되면 학습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 굉장히 고가의 GPU들을 이용해서 데이터 센터에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세 가지 인프라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없다.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제가 생각하기에 포항은 굉장히 최적의 이런 피지컬 AI와 관련 인프라들을 만들기 위한 장소라는 것들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선 포항은 어마어마한 자동화와 관련된 시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포스코나 에코프로 BM 같은 데서 수조 원에 이르는 자동화 요구 사항들이 있고요. 그것들을 해결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적용을 못하는 거지. 해결만 할 수 있다면 수조 원의 시장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경주 천북단지에 보면 뭐 여러 이제 그런 제조와 관련된 엄청난 시장이 있습니다. 조금만 넓히면 울산, 이 동남권 그리고 포항은 아시다시피 포스텍과 한동대를 비롯한 여러 이제 인력들을 수급받을 수 있고요. 연구소들도 있고 그리고 창업 생태계도 체인지업 그라운드라든지 이제 곧 이제 한동대 주변에도 제가 그 이름을 기억 못하겠는데 거기 이제 이런 창업 생태계들이 생길 것이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결국에 지금 현재 광명에 그 오픈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가 지금 추진되고 있고 목표는 2026년 12월인가 2027년 12월인가에 지금 일단 한 20메가와트 규모로 운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피지컬 AI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들을 뉴욕하는 지금 3산단 내에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특히 포항은 전력이라든지 해외에서 들어오는 광통신망이 육지로 올라오는 육양국이 현재 광명 데이터 센터 하나 올라와 있고 또 곧 두 번째가 올라오거든요. 뭐 전력과 관련된 문제도 없고 수정과 관련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포항에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항 피지컬 AI 로봇 자동화가 대강 이제 어떤 말인지 이해를 하셨으면 허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전체들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데가 없거든요. 이것들을 포항에서 해야겠다. 특히 로봇 제조부터 로봇 산업 그리고 AI, 피지컬 AI가 전체가 집적되어 있는 클러스터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포항에서 이런 이제 비전을 실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지컬 AI 허브를 만들려면 크게 4가지의 주요한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로봇 플랫폼 파운드리. 이것도 말이 너무 어려운데 파운드리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그 TSMC 혹시 아시나요? 반도체. 대만의 엄청난 TSMC는 고객들이 반도체 설계를 해오면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또는 고객들이 원하는 기능을 주면 자신들이 설계를 해서 그 반도체로 만들어줍니다. 이는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공장인데 로봇 플랫폼 파운드리란 말은 로봇팔이나 자율이동 로봇, 휴머노이드 이런 로봇 제조를 하는 파운드리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생산 제조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로봇 산업은 어떻게 보면 자동차 산업과 유사합니다. 현대가 울산에 그 폰이 처음에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그 자동차 생산 기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클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곳은 항상 매출과 수익과 일자리가 생깁니다. 특히 제가 추산하기로는 향후 한 2, 3년 내에 휴머노이드 로봇 한 1억 정도 합니다. 1억 정도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2만 대에서 3만 대 정도가 국내에서만 연구용, 데모용으로 필요할 텐데 휴머노이드 로봇 1만 대만 포항에서 생산을 한다면 1조 매출이거든요. 1조 매출이면 수익이 20%는 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일자리들이 생기죠. 실제로 이 하드웨어를 만들어내어야만 로봇 산업 전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로봇을 만들고 아까 제가 실제 고객의 자동화를 잘 분석하면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지를 알 것이거든요. 뭐 용접을 하려면 용접이 필요하고 수산물을 뭐 이렇게 해체라고 부르지 않는데 어제 뭐 동물들을 이렇게 이제 해체하는 데 그런 기술들이 필요할 테고 뭐 도장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기술들을 추출하고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팩토리 더 나아가서 역시 데이터 파운드리가 필요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숨겨져 있는 공개할 수 없는 공정 기술들을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파운드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 파운드리에서 추출된 데이터들을 로봇 플랫폼 파운드리에서 만든 휴머노이드에 학습시키기 위한 피지컬 AI 전용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것들을 현장에 적용하기 이전에 충분히 현장과 유사한 상황에서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 하우스가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가 포항에 집적이 되면 뭐 된다면 사실은 엄청난 이제 이 포항의 산업과 지역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그 피지컬 AI 로봇 자동화 허브가 집적이 되면 이제 고객이 원하는 자동화를 A부터 Z까지 엔드 투 엔드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객이 원하는 자동화를 수행하려면 대부분 적절한 로봇이 다 다르거든요. 이런 로봇들을 만들고 설계해서 만들고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추출하고 학습을 시키고 충분히 검증을 한 이후에 적용해서 뭐 생산성도 내고 투자 횟수도 가능한 이런 일들을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로봇 자동화와 피지컬 AI와 관련된 앵커 기업이 필요한데 뉴로메카는 이런 그 피지컬 AI 앵커 기업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 또 가능성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사실 오늘 그 말씀드리고 싶은 주요한 주제 중에 한 꼭지고요. 이 피지컬 AI 로봇 자동화 허브는 사실은 로봇 생산, 아까 데이터 추출하는 거 보시면 테슬라에서 아까 그 안경 쓰고 추출해주는 데이터 오퍼레이터가 시급이 48달러입니다. 시급이 7만 원이 넘는 시급. 굉장히 그 어려운 기술은 아니지만 그만큼 힘든 일입니다. 이게 엄청난 일자리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로봇 생산, 유지 보수 여러 분야에 있어서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관련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 포항은 어마어마한 시장은 있습니다. 포스코, 에코프 다 있지만 실제 이런 자동화를 하나라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련 생태계가 하나도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포항에서는 나사, 볼트, 뭐 전기 소자, 저항, 커패시터 하나 살려고 해도 포항에는 없습니다. 이런 SI들 하려면 다 수도권의 기업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은 이제 뉴로메카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로메카는 2013년 설립을 해서 우리 2022년 이제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포스코나 DN솔루션 이런 다양한 이제 대기업들과 전략적 관계 속에서 저희들이 현재는 서울 성수동에 이제 본사가 있고요. 포항 삼산단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에 로볼루션이라고 부르는 산업용 로봇 플랫폼 파운드리를 하기 위한 그런 자회사가 있고 미국, 중국, 베트남에 이제 그런 해외 법인이 있습니다. 뉴로메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앵커 기업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로봇 핵심 부품들, 다양한 로봇들, 자동화 관련된 기술들, AI 기술들까지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뉴로메카가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자동화들, 철강 공정에서 코일의 옆면과 내주 안쪽에 들어있는 구멍을 이렇게 이제 링을 삽입하고 자동으로 부착해주는 이런 자동화를 수행하기 위한 협동 로봇들과 자율이동 로봇들, 이런 다양한 기술들과 관련된 자동화를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반도체 쿼츠를 엄청난 정밀도로 로딩, 언로딩, 이적재하는 그런 솔루션들이라든지 작년부터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해오고 있는 이런 선박과 관련된 용접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해오고 있고, 이런 일반 제조 현장에서도 용접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이렇게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뉴로메카가 이런 피지컬 AI 로봇 자동화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사실은 전통적인 이제 자동화는 산용 로봇들이 독립된 공간에서 정해진 대로 자동화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2010년부터 협동 로봇이라는 로봇 팔들이 나와서 사람과 함께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교촌 치킨을 튀기는 매장에서도 이 협동 로봇들이 치킨을 튀길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저는 이 환경에 대한 변경 없이 바로 투입해서 자동화 쓸 수 있는 저런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은 사실은 이 협동 로봇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협동 로봇은 생긴 거는 일반적인 산업용 로봇과 유사하지만 굉장히 쓰기 쉽고 안전하게 만들어진 로봇입니다. 즉, 이 로봇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이런 안드로이드 타블렛으로 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있고, 또 직접 교실하고 해서 로봇의 위치를 이렇게 사람이 하듯이 이렇게 힘을 줘서 로봇을 이동시켜서 알려주실 수가 있고요. 충돌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멈추니까 사실 안전 펜스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협동 로봇들의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양팔을 가진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을 해서 뉴로메카는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대중화되면서 이런 굉장히 많은 자동화가 예전에는 대기업이 아니면 힘들었거든요. 이런 자동화들을 여러 곳에 적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 정말 이제 중요한 것들이 결국 자동화가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AI 기술들을 통합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손기술들이 있습니다. 이 위치가 아니라 이런 예를 들어 중국 레스토랑의 셰프의 워크질 같은 이런 이 속도나 가속도나 힘이 중요한 기술들을 로봇에 직접 전송을 해서 이것들로 모방학습을 하면 한 20가지 동작 정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로봇이 저런 쓰레기들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동작을 생성해내는 모방학습 기술들이 통합되어 있는 2세대 협동 로봇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안전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로봇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 옆에서 작업을 하는데 오동작을 해서 사람과 충돌을 하게 되면 큰 이제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협동 로봇을 뛰어넘는 극도로 안전한 이 충돌을 예측을 해서 회피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기술들을 뉴로메카는 이 AI 기술들을 이용해서 통합을 시켜서 협동 로봇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작업하는 중간에 사람이 오면 사람을 인식하고 멈춘다든지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학습하기 위해 저렇게 멈춘다든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을 통합해서 뉴로메카가 가지고 있는 협동 로봇 기술은 기존의 경쟁사의 협동 로봇에 비해서 한 세대가 먼저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우리는 이제 산업용 자동화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까 로봇이 이동을 할 때는 두 발로 이동하는 그건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정밀도 측면에서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 자율 이동을 하기 위한 것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로봇들이 산업 현장에 안전 펜스 없이 오늘 바로 설치가 되려면 협동 로봇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 협동 로봇 인증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협동 로봇 인증을 받으려면 이 바퀴가 이동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이동하면 인증을 못 받기 때문에 안전 펜스가 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뉴로메카는 그냥 바퀴가 수동으로 이렇게 있는 상체형 휴머노이드 로봇에 먼저 집중을 하고, 저게 협동 로봇 인증을 올 상반기에 받을 텐데 A라고 부르는데요. 저게 이제 많이 이제 적용을 시키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어서 이런 좀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 빠르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이 피지컬 AI가 굉장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CES, 올해 CES에서 현대 아틀라스, 보스턴 다이내믹 아틀라스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시연을 보여줬지만 아직은 여전히 이제 갈 길이 좀 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자동화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첫 번째, 이 로봇이 과연 안전한가? 여전히 위험하고 인정을 받은,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저런 이상한 거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정밀도가 나오는가? 적어도 산업용은 0.1mm 정도의 정밀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 정밀도가 나오는, 그리고 성공률이 99%만 되더라도 산업용 자동화에 쓸 수가 없습니다. 자동화는 물론 100%는 없지만 적어도 99.99% 정도는 되어야 우리들이 자동화에 쓸 수 있는데, 여전히 최고 수준의 최첨단 피지컬 AI 알고리즘조차도 그 간단한 물건을 집는데 집어서 놓는 데만도 성공률이 95%를 넘기가 힘듭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까지 여전히 갈 길이 멀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 피지컬 AI 기술, 일반인들의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한 데이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테슬라 전기자동차 잘 하거든요. 테슬라 전기자동차가 최초에는 70억 마일의 데이터, 약 100억 킬로미터, 100억 킬로미터 정도 수준의 주행 데이터를 목표로 했는데, 현재는 30억 마일을 더 늘려서 100억 마일 수준의 학습 데이터를 추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은 99%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없는 데이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문제를 발생시키는 데이터들, 이상 상황에서의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이 데이터들을 찾기 위해서 30억 마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자동차는 로봇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엑셀러레이터, 브레이크, 핸들밖에 없잖아요. 속도를 올리거나 줄이거나 방향 전환, 우리가 자유도라고 부르는데 두 개만 잘 하면 됩니다. 휴머노이드는 모터가 20-30개가 넘거든요. 손가락까지를 포함하면 5-60개가 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에 해야 되는 작업들이 너무 많아요. 자율주행은 도로를 잘 인식하고 사람을 잘 회피하면서 운전만 하면 되는데 로봇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과연 수집하는 게 가능한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메카는 이 큰 대기업들이 한 5년 정도 뒤를 목표로 해서 엄청난 자본과 기술을 투입해서 5년 뒤에 어떤 모습을 약속하고 있지만 유로메카는 당장 2026년부터 이런 피지컬 AI들이 적용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고객의 투자가 회수가 되는 이런 데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가능한 최고의 기술들을 가지고 쓸만한 기술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이 데이터에 대한 의존성을 없애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로샷이라고 부르는 건데, 유로메카의 이 에이더 로봇인데요. 얘는 기본적으로 말을 인식합니다. 지우개라고 하면 지우개를 인식을 하고, 사진을 보여주면 사진을 인식해서 그 지우개를 붙잡는 겁니다. 이런 여기에 그 책상 위에 있는 저런 물건들은 우리들이 학습을 시킨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전 학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다 학습을 시켜서 얘는 그냥 바로 포장을 뜯자마자 이런 것들 할 수가 있어요. 바나나와 당근 인형을 집으라라고 명령을 내리면 바나나와 당근 인형을 집습니다. 이런 그 제로샷과 관련된, 즉 미리 아예 우리 다 학습을 시켜서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이런 로봇 기술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작은 전기 부품이나 기계 부품들, 굉장히 투명하거나 깨지기 쉬운 물건들도 충분히 이제 잘 집을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키고 있고요. 이 부분이 올해 CES에서 좀 굉장히 부각을 좀 많이 이제 저희들이 받았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기술들은 바로 좀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또 특히 이거는 이제 많은 지금 AI 기업들 하고 있지만 로봇이 실패를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공을 집으려고 해도 공을 못 집었잖아요. 실패를 인지해서 그 실패를 자동으로 극복하는 이런 기능들, 그리고 대부분의 로봇들의 속도가 너무 느린데 반해서 유로메카는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로봇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데이터에 대한 의존성을 없애기 위해서 사전 학습을 시키려면 우리 공장 내에서 미리 많이 학습을 해야 하겠죠. 이런 제로샷 기능들이 필요하고, 이런 제로샷에 기반이 되는 것들이 비전입니다. 비전을 보면 어떤 물체들을 인식을 하고 물체를 이렇게 추종하면서 위치를 정확히 알아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로샷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기술들, 현재는 제로샷 피킹인데 어떤 물건을 집어넣거나 어떤 문이든 보면 다 열 수 있도록 이런 기술들을 많이 수집을 하면 로봇들이 보다 더 활용성이 높아지게 만들 수가 있고요. 아까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상 실제로 저희들이 현재 적용한 몇 가지 기술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유로메카에서 이 납땜, 작업하고 있는 납땜 거고요. 이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추출하는데 1시간 걸렸고요.
1시간 정도의 데이터를 추출하고 1시간 정도 학습을 시켰습니다. 이걸 최근 우리들이 실제 생산 라인에 적용해서 5시간 동안 납땜을 했는데 성공률이 99%가 넘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제 놀라운 이제 결과고요. 실제로 1mm 정도의 정밀도를 가지면서 이 와이어들이 이렇게 막 마음대로 뒤틀어져 있더라도 구멍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집어 넣거든요. 충분히 현재 수준의 피지컬 AI만 가지고서라도 한 20분 정도의 학습만 하더라도 성공률을 99% 이상 올릴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실증을 결과를 내고 있고요. 이거는 전 세계 어디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 역시 비슷한 사례로 이런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가루를 디스펜싱하는 게 굉장히 정량 분주하는 게 굉장히 여러 작업들이 필요한데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참깨나 소금이나 밀가루나 1g 이내로 로봇이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분주할 수 있는 그런 것들 AI를 통해서 했고 이 부분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24시간 데이터를 추출하고 24시간 학습을 시킵니다. 데이터를 추출할 때 사람은 이 동작을 계속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로봇 자동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이제 그런 기법들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뭐 현재 지금 저희들이 용접과 관련된 이 학습을 굉장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뉴로미카의 휴머노이드를 가지고 누구든지 이제 저런 학습들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까지를 다 제공을 해서 우리 생태계 파트너들에 공급해서 휴머노이드가 저런 단순한 기술이라도 학습해서 자동화를 효율화시킬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포항이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해야 될 것, 아까 제가 피지컬 허브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고 앵커 기업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포항이 그런 일들을 하기에 왜 최적지인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이 덴마크의 오덴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덴마크의 오덴세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그 해운 회사인 머스크의 엄청난 그 조선소가 있던 시였어요. 그러니까 덴마크 남부의 조그만 섬에 있는 도시였는데 80년대 이후 뭐 대한민국 조선 산업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생산성도 안 나오고 뭐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그 한국과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 덴마크 남부대학이라고 하는 명문 공대에다가 투자를 해서 자동화, 로봇 자동화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진행을 합니다. 결국에 이 머스크와 이 조선소는 망했습니다. 망해서 굉장히 도시 전체가 어려웠는데 이때 그 머스크가 투자한 덴마크 남부대학의 로봇 실험실 출신들이 이 오덴세라는 지역에 세계 최초의 협동 로봇 회사, 자율이동 로봇 회사들을 만들어내면서 이 오덴세가 전 세계에 이 협동 로봇 클러스터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까 유니버셜 로봇이라고 부르는 회사가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로봇과 관련된 기업 600개가 넘는 기업들이 2024년 기준으로 집적이 되고 있고요. 18,500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고 5조 4천억에 이르는 연간 매출이 이 자그마한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출이 절반이거든요. 이걸 가만 두고 보면 덴마크 남부대학이 R&D와 인재가 공급이 되고 이 머스크라고 불리는 거대한 초기 이제 시장을 만들어주고 투자를 이끌고 그리고 오덴세 시가 엄청나게 이 자동화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 오덴세 클러스터라고 불리는 이 로봇 클러스터 가장 대표적인 있는데 요 세 가지 기반 위에서 유니버셜 로봇이라는 앵커 기업이 생김으로 인해 여기가 2009년에 협동 로봇을 처음 출시했는데 이후에 또 미러라고 불리는 자율이동 로봇
이 두 개사가 미국의 테라다임이라는 회사에 한 3천억 원 정도에다 인수가 되고 또다시 여기에 더 투자가 일어나면서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로봇 클러스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포항이 나가야 될 방향은 피지컬 AI 로봇 자동화 허브를 위한 4가지 그것들을 과제를 완수해야 되지만 그 중에 로봇과 관련된 이미 일들은 오덴세와 잘 비교를 해보면 이미 이 포항이 굉장히 좋은 이제 지역이고 뉴로메카가 이런 그 피지컬 AI 로봇 자동화 허브의 앵커 기업이 될 준비를 계속 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